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교재 말해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네, 72쪽입니다. 네, 72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테마 이야기 예쁘게 이제 꾸며봤는데 뭐라 나의 장래가 분하다. 어서 가서 이홍장을 만나거라. 누굴까요? 명성황후죠. 네,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죠.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명성황후는 이제 도망을 갔고요. 저기 장호원까지 도망을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빈관에다가 이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이제 분해가지고 뭐라 나의 장래가 분하다. 어서 가서 이홍장을 만나거라. 이홍장을 왜 만나요? 예,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게 청나라의 당시의 집권자였던 이홍장을 만나거라 했던 그런 메시지죠.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오군영 체제를 이영으로 축소를 해버렸죠. 오군영 체제를 이영으로 두 개의 부대로 무이영, 장어영, 장어 먹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군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예, 실업자가 되죠. 그 다음에 집권을 갖고 있었던 명성황후의 친인척들이죠. 민씨 일파들이 부정부패를 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개혁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다 부정부패하죠. 집권하면은. 그 다음에 구식군인들, 남아있는 구식군인들 급료를 미지급한데 무려 13개월이나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생긴 별기군만 이뻐했죠. 별기군만.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보수파들의 불평 불만이 이것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급료를 미지급받은 이 구식군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제가 흥선대원군 대원군 하파를 다시 모실 테니까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흥선대원군이 속으로 쾌재를 지르는 거죠.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해거라.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일본 교관을 살해하고 공사관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있었던 통리기무화 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하게 되고 원래 있었던 의정부와 그 다음에 오군영이 부활된다. 그러면서 명성황후 없는 시신 관 만들어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 별기군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로 도망가 있었던 명성황후가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청나라 부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군이 개입하게 되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서 마젠창 그다음에 멜렌드로프라는 서양인을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심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나라 애들이 공짜는 없어요. 그죠? 조천상미 무역장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길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조선과 청나라 간에 서로 상업이죠. 상업 간의 무역장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는 이제 재물포 조약을 맺었고요. 재물포 조약이 이제 일본 애들한테 배상금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도 무섭다 해가지고 재물포 조약에 로 인해서 일본 군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천상미 무역장정은 청나라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는 거죠. 조선의 어떤 그 경제에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그죠? 그 일본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은 나중에 경제사 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일본 애들이 개항장에서 심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천상미 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들은 무조건 내륙까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도 내륙까지 들어오지만 일본 상인들도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본격적인 일본과 청나라의 경제 침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모군란 이후다라는 겁니다. 이모군란이 단순하게는 99인들의 불만으로 들고 일어났다라고 보시지만은 이 사건을 고대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다시 민씨 정권들이 죽을 뻔했었죠. 그래서 소극적인 개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개화파들은 어떻게 해요?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고 급진개화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막 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국의 간섭이 심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속국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들의 개혁 의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청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그 베트남이란 나라의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가 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진출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청나라가 프랑스에게 집니다. 자, 요것을 왜 이 급진개화파들이 이 당시의 상황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청나라 프랑스 이 전쟁 때에 청나라의 주력 부대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전쟁을 하러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군대에 공백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시점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급진개화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전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빙사로 미국에 갔다 왔던 인사들이 주장에 의해서 우정국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우편제도 여기 이제 우정국의 모습이고요. 여기 개국 축하연대에 불을 질러버리는 것이죠. 불을 지르면서 당시에 민씨 정권들 수뇌부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러나 역시 명성황후의 아주 기막힌 전략으로 인해서 역시 청나라 군대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갑신정변의 뒤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요. 갑신정변 뒤에는 일본군 군대가 뒤에서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부대가 들어오는데 일본군 부대는 약 200여 명밖에 없었고 청나라 부대는 1,500명가량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부대가 있는데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일본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결과로 3일 천하로 끝나버리더라라는 거죠. 청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청나라, 일본 같이 우리나라를 서로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바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우리가 견제하고자 했던 이 이후에 러시아와 수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러시아 수교를 하게 되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벨기에식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조선 중립화론. 그러나 우리가 중립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우리를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도와줄 리도 없었고요. 중립화론만 대두가 됐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하고는 한성조약을 맺습니다. 한성조약 역시 그 일본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물어라 해서 한성조약을 맺었고 청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텐진조약을 맺어요. 이 텐진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꾸 명성황후가 조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세에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전략을 잘못 짠 거예요. 이게. 일본이 실패한 이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같이 연락을 하고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내용이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이 당시 청나라 외교관은 바보죠, 바보. 예, 바보입니다. 이 텐진조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청나라 부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계합파들, 급진계합파들을 인사고요.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급진계합파의 순회로 지목이 돼가지고 명성황후가 김옥균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는데 이 암살당한 시체를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자른 다음에 효시를 하였죠. 박영효 철종 부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도로 보는 갑신정변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창덕궁이고요. 당시에 임금이 창덕궁에서 살았어요. 창덕궁에서 사는데 원래 갑신정변 땅 일어났을 때에 여기 조금 보면은 여기 경우궁이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이 궁궐. 이게 궁궐이 아니라 말만 이 궁궐이지 사실은 이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고종과 명성황후를 가둬버렸거든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좁다, 너무 좁다, 너무 좁아, 좁아. 그래서 창덕궁으로 보내줘, 창덕궁으로 보내줘. 이 창덕궁 너무 넓다 보니까 방어하기 힘들어서 원래 이제 처음에 싫어했는데 명성황후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또 일본을 믿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것이 급진계합파들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초소를 이쪽으로 옮긴 게 굉장히 큰 실수였죠. 큰 실수였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까지 알아봤고요. 이모군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청군이 상주하는데 아까 제가 1,500명이라고 했는데 3,000명. 그러니까 1,500명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어디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고문 파견하는데 마건상 또는 마젠창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멜렌드로프 이것을 이제 청나라 애들이 고문으로 파견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작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을 속방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진출 허용되고요. 자, 일본의 책임 추궁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군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맺은 조약. 지금부터 20일 안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계를 엄중히 신문하여 엄하게 징발한다. 그 다음에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게 보충한다. 그 다음에 일본군 공사관에 군사를 약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행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제6조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약소국의 피해가 담겨져 있죠. 이게 별기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 여기에 잘 나타나져 있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개혁정강,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은 제가 잠시 후에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로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고 결과로 최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고 일본과 조선은 한상조약을 맺었고요.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의의는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습니다. 입헌군 주제 어디가 모델이 됐다고 그랬어요?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만 애국계몽운동으로 계승이 됐고요. 자, 너무 급한 것이 이들의 한계였다. 급진적 정변이었다. 자,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다. 왜? 일본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반감이 있었고 역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의 요구, 토지개혁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원군을 즉각 황국해 한다. 청나라에 대한 4대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대원군은 어디에서? 청나라에서. 왜 대원군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이모군란 당시에 청에 납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실력과 재능에 의한 인재를 등용한다. 이게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조를 보게 되면은 지조법을 개혁한다. 이 지조법이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세금, 조세예요. 이거를 개혁한다는 거지 토지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규장각도 폐지한다. 네,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해상공국을 폐지한다. 해상공국은 바로 누구냐면은 보부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부가 이 조선왕조는 보부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될 때에 보부상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부상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바로 해상공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상공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 보부상과 당시에 기득권층들 정치인들 간에 오고 가는 그 커넥션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정경유착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사형을 합하여 일령으로 하고 영 가운데 장정을 뽑아 근위들을 한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일어나 한다라는 겁니다. 호조에서. 원래 호조가 국가재정을 관할하는 그런 부서죠. 6조 가운데 하나죠. 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오오오. 그래서 호조인데 이 국가재정이 호조 외에도 뭐 내탕금이라고 해가지고 왕실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었고 여러 개의 부서들이 국가재정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줄을 확실히 하나로 통일하겠다라는 겁니다. 호조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3조 보게 되면은 대신과 참차는 다 관리들이죠.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시행한다. 정령, 즉 정령이라는 건 법령인데 대신과 참찬이 이런 법령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법령들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 처리하고들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정령들이 이 대신과 참찬이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정치한다. 국왕은 여기에 간섭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급진개혁파의 김옥균의 모습이고요. 김옥균. 예, 우정총국 좀 더 제가 화질 좋게 준비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까지 알아봤습니다. 갑신정변까지 알아봤고요. 이 갑신정변이 개화사상가들, 급진개화사상가들의 급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더욱더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와 급하게 수교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조선 중루파론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이 조선과 수교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진출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은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들이고요.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